안녕하세요. 본격 공부 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올해 수능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수능을 본 지 10년이 훌쩍 지났지만 지금도 11월이 되어 아침 창문을 열었을 때 낯선 찬 공기가 쏟아지면 까닭 모를 불안감이 듭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날짜가 하루하루 가까워질 무렵 그때 지금처럼 하늘은 높고 공기는 차갑고 우리가 불안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저는 아저씨가 되어 있고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은 흰 머리가 희끗희끗 하십니다. 이따금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고등학교 시절에 알았더라면 더 행복하게 공부하고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경험하고 경험하면서 깨지고 깨진 뒤에 알게 되지만 그때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거. 그런 것이 삶입니다. 제가 수능을 다시 볼 수는 없지만 대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 수능 시험을 치를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먼저 수능 시험을 치러본 선배이자 형이자 오빠가 해주는 조언이라 여기고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수능 시험을 치르는 분들이 있다면 이 방송을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다른 무엇을 통해서라도 널리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치루었던 모든 시험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는 시험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수능 전날 수험생이 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일들. 첫째, 무리하지 마세요. 수능 전날은 일찍 끝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10년도 더 된 일이지만 제가 시험을 치르던 날도 그랬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고사장을 확인한 뒤에 갑자기 주어진 여유 시간을 주체하지 못하고 동네 탁구장에 들어갔습니다. 1시간에 1,500원 하는 그런 탁구장이었어요. 평상시에는 가지도 않던 곳입니다. 2시간이나 탁구를 하고 다음날 오른쪽 어깨가 아파 내내 괴로워하며 시험을 치렀습니다. 적어도 시험지를 넘기고 수리탐구 영역에서 연필을 빨리 움직이는 데는 지장이 있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일찍 끝나더라도 평소의 리듬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부를 손에서 놓지 마세요. 수험가에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열심히 한 사람이 운 좋은 사람을 못 당하고 운 좋은 사람이 방금 본 사람을 못 당한다. 시험지를 받기 직전까지 공부할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방금 본 텍스트에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문제 때문에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꼴찌로 합격한 사람과 1등으로 불합격한 사람은 고작해야 한 문제 차이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평소에 잡고 있는 것들, 오답노트에 정리해둔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잠이 안 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전날은 긴장이 되어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면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부족한 잠 자체보다 잠이 부족해서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나이에는요, 하루쯤 2-5시간 잠을 덜 자더라도 큰 이상이 없어요. 대신 밤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은 반드시 멀리 하십시오. 화면의 자극이 신경을 각성시킵니다. 오히려 잠을 조금 못 자도 아무 상관없다 하는 담담한 마음을 가지면 평소처럼 잠들 수 있을 겁니다. 잠이 안 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잠을 조금 못 자더라도 정말 괜찮습니다. 넷째,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시험지가
새하얀 백지로 보이는 경험을 수능 시험장에서 처음 해봤습니다. 언어 영역 불국사 기행 지문이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소위 멘붕에 빠진 겁니다. 그 때문에 언어 영역 시험을 치르는 내내 시험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벌써 망했다는 생각 때문에요. 하지만 이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전설적인 야구선수 요기 베라의 말이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결국 언어 영역은 많이 틀렸지만 그 한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를 잘 보았기 때문에 원하는 대학에 무사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제외하고 여러분이 아는 나머지 문제를 맞추면 됩니다. 5째, 시험이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은 대학 입학이 상대평가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문제가 쉽다고 나만 잘 보는 것이 아니듯 문제가 어려워도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조건은 모두가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받아보았을 때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어렵다고 느끼겠구나 라고 먼저 생각하고, 문제가 생각보다 쉬우면 다른 사람도 쉽다고 좋아하겠구나 라고 먼저 생각하세요. 쉽다는 느낌이 든다고 들뜨지 마시고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이도가 어찌되었든 흔들리지 마세요. 문제가 쉽든 어렵든 합격 인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 더 잘 본 사람이 합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볼 수 있는 한 잘 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6째, 대박을 기대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대박이 나기를 저도 기원합니다. 하지만 기대하는 마음이 크면 기운이 들뜨고, 기운이 들뜨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치를 때는 요행을 바라면서 복권을 긁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하나 씨앗을 심는 농부처럼 담담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대박을 기대하지 마세요. 대신 실수는 용납하지 않겠다. 아는 문제는 단 한 개도 놓치지 않겠다. 그런 생각으로 임하세요. 최고의 운동선수들은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최고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실수를 하지 않을 때 어쩌면 대박은 그런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7째,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수능시험처럼 중요한 일을 겪기 직전에는 작은 일 하나하나가 신경에 쓰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는 손목에 묶은 묵주가 시험 중에 끊어졌는데 그거에 신경이 쓰여 시험 못 본 학생도 있고요. 시험 며칠 전에 교과서를 잃어버렸는데 그게 마치 불행의 징조처럼 마음에 걸려 집중을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요. 상처가 나든 거울이 깨지든 책을 잃어버리든 이렇게 생각하세요. 잘 됐다. 액땜했다. 이거 덕분에 잘 볼 거야. 하버드대 심리학과 손 아처 교수는 긍정적인 심리 상태일 때 우리 뇌의 인지 능력이 무려 31%나 향상된다고 했습니다. 시험 직전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들을 행운의 징조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능 시험을 치른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시험을 치렀던 그날 저녁이 생각납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뉴스를 보고 있었죠. 수능 시험 풍경을 전하면서 기자가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굳게 닫힌 교실문 안에서 전국의 수험생들은 자신과의 마지막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꾹 참아온 무언가가 밖으로 나왔나 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간 학교 공부를 해서 이 시험 하나를 치르러 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되돌아보면 수능 시험은 절대로 끝이 아니고
끝의 시작도 아니며 기껏해야 시작의 끝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기억은 살아가는 내내 소중한 자산이자 힘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아쉬움 없이 모든 것을 쏟아내는 시험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가 드렸습니다.